근래에 돌아가지고 수구 냉전 세력이라고 할까, 반공, 예전 가지고 이제 반공주의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 근현대사가 6월 항쟁 이후 꾸준한 연구로 상당히 좀 일정한 그 수학이라고 할까, 많은 업적을 낳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건 해방 직후건 또 이승만 박정희 정부건 간에 이 정도 연구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수준에 왔는데, 그런 것들을 과거 박정희 정부나 이승만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뉴라이트라든가 일부 극단적인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구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참 수구냉전 의식을 가지고 되돌려 놓으려는 퇴행적인 역사관 또는 반동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게 미덕이 아니다. 좀 발언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역사라는 게 어느 시기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현대사는 직접 우리 시대에 사는 이야기인 것이고, 또 미래를 전망한다든가 현실을 진단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학문이 현대사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는 그야말로 현대사를 가지고 사회과학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과학의 상당 부분은 이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미국의 학풍을 한국에 도입하는 그런 수준이지, 우리 현대사를 분석하고 이해하게 하는 그런 사회과학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질 못하죠. 그러나 학생들이 현대사의 친밀감을 꼭 느끼느냐 하면은 우선 중고등학교 때 현대사에 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현대사를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 또 어떤 것을 극단적으로 지지한다고 할까 하는 편향적인 역사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그런 점도 있을 거고, 또 잘못됐다, 이승만 정권이 잘못한 게 많다, 박정희 유신 체제가 문제가 많다, 전두환 정권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런지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려는, 아주 역사가 재미나고 쉬워야지 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기만 해가지고는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현대사는 사실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점도 있지만, 민주화나 경제발전에서 놀라운 참 발전이라고 할까, 큰 수준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것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건 참 밝은 면, 좋은 면, 재미난 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하느냐, 이 점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학생들의 현대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점을 연구자나 또 이 교수들은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기구한 역사라고 할까, 어려운 역사를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는 우리 역사의 밝은 면을 많이 중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6월 항쟁 이전까지만 해도 어둡게 우리 역사를 보려는 그런 면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일본은 문제가 많다, 일본은 잘못됐다, 일본은 과거사 청산을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느냐, 독일은 잘했는데 왜 일본은 그렇게 독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참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일본의 문제점은 또 전국을 찌르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문제점을 좀 이제는 성숙한 자세로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자. 좀 잘못된 거 있다고 해가지고 은폐한다거나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라고 할까, 우리 것은 좀 좋은 면 적당히 넘어가서 좀 밝은 면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돼야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느냐, 학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저지른 거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많지만, 우리 스스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쑥스럽다,
이런 식의 그 사고가 없지 않아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 현대사를 정확하게 또 참 성숙한 자세로 보게 하는데 아주 저해적인 요인이라고 할까, 어두운 그림자를 사실 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걸 벗어나야 합니다.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은 한 지역에 응어리질대로 응어리져 가지고 수십 년간을 침묵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었다. 원한은 사무쳤지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데도 없었고 진실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사회에서는 화합이라든가 제대로 된 그 이해, 역사에 대한 깊은 신뢰 이런 걸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6.15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의 그 화해, 이해의 풍만 넓혔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진일보했고, 그보다 노무현 정권이 훨씬 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거든요. 일본한테 과거사 문제만 물을 게 아니라 일본에게 그런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라, 이렇게 추궁하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래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개념놓자, 이런 노무현 정부의 자세는 참 성실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라든가 밝은 미래, 미소 짓는 미래를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어두운 과거를 떨쳐내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화합이라고 할까, 서로 간에 이해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사 총선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좋은 사회, 좋은 인간관계, 상호 간의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한 꼭 필요한 그런 도전, 가야 할 길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